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동남아시아 불교에서 조금 더 근대로 넘어와서 오늘날의 태국과 미얀마의 불교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그 조계종이 전체 한 80% 정도 되는 이 아주 그 지배적인 종단으로 있지만, 태국은 이제 이 전통 종단이 두 개로 갈라져가 있습니다. 한쪽을 우리가 마하니까야라고, 다른 한쪽을 담마유티카라고 그러고, 양쪽에 이제 대립이 제법 이제 심한 편이고요. 마하니까야는 기존의 종단이라면 담마유티카는 이제 개혁 종단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고 왕가와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태국에서 가장 그 활발한 불교 교단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담마유티카라고 하는데, 담마까야라고 하는데, 이 담마까야와 이 그 기존의 양대 종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는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저희들이 미얀마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미얀마 불교하면 요즘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죠? 미얀마에서 어떻게 윗바사나 수행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대중화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국, 미얀마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꼭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태국과 미얀마 사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1767년 4월 7일에 미얀마 꼼방 왕과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아유타야가 함락된 것이 동남아시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 직전까지 아유타야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이 부유한 국가로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특히 1700년대 중반이 되면 식민지 파워 때문에 스리랑카 불교가 거의 사라져갈 때, 보로마쿠시라는 이 아유타야 왕이 직접 스님들과 불교 경전을 스리랑카에 다시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스리랑카 불교를 부흥시켜가지고 사실상 남방 불교의 종주국이 아유타야다는 어떤 그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된 시기에서 국가가 망해버리는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유타야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오늘날의 태국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 모든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아유타야가 갑자기 몰락했을 때 태국을 순식간에 부흥시킨 사람이 딱신입니다. 딱신. 근데 이 사람도 중국계 화교 출신입니다. 그지? 딱이라는 태국 중부의 도시에 있는 화교 출신의 사람을 태국 왕가에서 입양해가지고 이제 이 태국 왕실의 관료로 있다가 아유타야가 함락되기 직전에 요 아유타야를 탈출해가지고 탁신이 태국 지금 현재 수도지 방콕까지 내려와서 이곳에서 화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이 군대가 점차적으로 이 그 미얀마에 잃었던 땅을 다 회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나라 덕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700년대 중반에 청나라는 거의 그 무패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전쟁하면 다 이겼죠. 우리한테 이겼습니다. 1600년대 중반에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우리가 항복했죠. 그죠? 그 정도로 강력한 게 청나라 군대였는데, 1760년, 70년, 80년까지 있었던 3차에 걸친 미얀마와 청나라 전쟁을 누가 이기는가 하면 미얀마가 이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첫 번째 뼈아픈 패배가 바로 이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그 방콕 아유타야가 함락돼 가지고 이쪽이 전부 다 미얀마 땅이 되었지만, 청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이 그 미얀마가 자신들의 군대를 전부 다 철수시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북쪽에 있고 태국은 남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백을 바로 이 탁신이 전부 다 차지하면서 우리 보통 역사책에 보면 10년 만에 이 청나라 이 아유타야가 함락되고 10년 만에
탁신이 다시 국가를 부흥시켰다 이러는데 사실 이 탁신은 태국에서는 거의 뭐 신과 같이 이렇게 추대됩니다. 우리 방콕 지금 현재 방콕의 강을 건너간 지역을 저희들이 똠부리라고 하는데 똠부리에 가면 이렇게 탁신 사원이 있고요. 탁신 사원. 탁신 사원에 가면 탁신이 이 당당한 짜끄리 왕조 시대 때 우리 1700년, 1800년에 왕의 복장을 하고 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요 이제 지도인데 탁신이 미얀마에서 의해서 아유타야가 망한 다음에 순식간에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한 이 태국의 국토가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엄청났는가 하면 완전 이렇게 망했던 나라를 새로 이렇게 세운 게 탁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탁신은 이 아유타야에 있는 왕가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라 시골인 탁에 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태국 왕가에서 선호했었던 스리랑카 불교, 태국 왕가에서 선호했었던 어떤 이 좀 심도 있는 아주 에시칼한 불교를 선호하기보다는 로컬 지역, 동남아시아에서 토착적으로 성장한 불교를 더 좋아했는데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토착적으로 성장한 불교를 저희들이 보란 깜마탄 그러니까 고대 업처 수행 운동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불교의 명상은 보통 저희들이 위파사나와 사마타라고 해서 우리 머리에 있는 모든 어떤 지적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우리 머리를 지혜로 가득 채우는 어떤 이렇게 이제 초기 불교 시대 때 아니면 이 태국 왕가가 중요시하는 그런 명상 수행법이었는데 보랑 깜만타hat은 인도에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관상법이라고 하는데 관상법이 발전되고 그다음에 우리 인도 의학이 사상 의학이죠. 사상 의학과 유사한 인도 의학이 아유르베다라는 이름으로 발전하면서 뭔가 이 명상도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상 상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명상하는 게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우리 그 보랑 깜만타hat은 저희들이 정말로 집중을 해가 명상을 하면 코끝에 다이아몬드가 생긴다 그럽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온몸으로 쫙 퍼지면 우리 몸 전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우리가 죽어서 신체는 없어지더라도 이 몸이라는 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조금 이제 딴뜨릭한 어떤 이런 이 그 불교 운동인데 탁신은 이제 이런 걸 했던 겁니다. 그죠? 이런 걸 하다 보니 이 탁신이 이 그 실권을 잡고 아유타야의 지배적인 위치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탁신이 하는 이야기가 기존의 태국 스님들이나 아니면 그 귀족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게다가 탁신은 자기가 이 그 보랑 깜마탓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향 사가 중에서 예류가에 속하니까 나도 스님이니까 나에게 절해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철저하게 사향 사가에 가려면 출가를 해야 되는데 탁신은 출가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 뭡니까 스님이고 와서 절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탁신이 이 국토를 회복한 다음에 불교에 심취하면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이 불교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스님들을 환속시키가 처벌을 하고 하면서 이 전통적인 왕가와 불교 교단 사이의 관계를 해칩니다. 이 왕가와 불교 교단 사이의 관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왕가는 불교 교단이 유지될 수 있는 4가지 조건 거처 음식, 의복, 약품을 제공하고 요걸 받아서 발전하는 불교 교단은 이 왕을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권한을 지닌 왕, 남마라자 그제 우리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왕으로 해주는데 탁신은 뭐를 했습니까? 교단을 탄압했지. 탄압하니까 그 결과는 어찌 됩니까? 탁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탁신이 이제 아무래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 이걸 잘 몰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탁신의 국가 장악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탁신이 어찌 되는가 하면 자신의 밑에 있었던 아유타야 귀족 가문의 형제입니다. 짜끄리 형제. 근데 이 짜끄리 형제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치면 고려시대 때 위화도 해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위화도 해군을 가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의 실권을 장악했듯이 짜끄리 형제도 탁신이 캄보디아를 공격해라고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탁신이 군대가 출동된 사이에
방콕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농민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로 출정했던 군대가 짝거리 형제한테 해군을 했는데 이 해군했던 군대가 탁신을 제거하고 바로 이 짝거리 형제가 태국의 이 새로운 왕가를 여는데 지금 현재 태국의 왕가를 저희들이 짝거리 왕가라고 합니다. 그죠? 그 짝거리 왕가의 지금 현재 왕이 와칠라롱콘이 10번째 왕이고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딱신을 제거하고 왕이 된 돈두왕이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다 라마라 했습니다. 라마 1세, 라마 2세, 라마. 지금 현재 왕이 라마 10세지. 바로 이 연장선상 안에 이래 있는데 그래서 딱신이 제거되고 지금 현재 그 짝거리 형제들이 돈두왕이 왕권을 잡으니까 불교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불교를 통해서 태국을 이상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짝거리 왕가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동남아시아 불교의 종주권이 사실상 이 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가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 후원이 불교 교단에 갈 수 있는 구조가 태국에만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상황 하에서 태국의 왕은 보디사tta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왕이다 하는 어떤 이런 이 토대하에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지금 현재의 이 짝거리 왕가가 됐는데 그래서 짝거리 왕가가 아유타야는 그대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미얀마에 당했다는 그 국민들의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놔두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게 이제 방콕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에 있는 크단한 이 불교 사원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쪽 동쪽 편에 있는 건 와포라는 지금 짝거리 왕가의 왕실 사원이고 그다음에 이쪽 서쪽 끝에 있는 게 이제 왕가에 있는 직속 불교 사원이 있는 짜오뿌라 강가에 이렇게 국가를 만들고 그죠? 이게 우리 태국 왕궁에 있는 불교 사원이지 왕궁이 건설되면서 이 짝거리 왕가가 든든한 이제 토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든든한 토대를 만든 이 짝거리 왕가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불교가 이렇게 든든한 역할을 하기를 이들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란 거는 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게 이제 변화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태국 왕가는 스리랑카 불교를 선호했고 스리랑카 불교는 빨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차갑고 아주 이 어떤 이런 냉철한 불교였는데 일반 사람들이 좋아했던 불교는 부처님이 좀 더 신적이고 어떤 이 부처님을 통해서 신령들이 정령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부처님이 신통력을 행했던 자따까라든지 어떤 설화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이제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절에 가서 우리가 보시를 하면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내가 복을 받는다는 우리나라 보통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이런 게 중심이 되는 게 모든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교였는데 왕가는 그게 아니라 스리랑카 중심의 위파사나와 같은 이 어떤 철저한 초기 불교 중심의 명상과 초기 불교 중심의 냉철한 불교관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았고 게다가 이 짝거리 왕가의 두 번째 왕이 라마 2세의 아들이 몽쿠시라는 왕자였는데 이 왕자가 있었을 때 동남아시아 전역에 유행한 명상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딱신이 했었던 보란 까마탄 고대 업체 수행 운동으로서 거의 딴드라 불교와 같은 걸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태국 왕가의 왕자였던 이 몽쿠스는 왕가의 이 일반적인 법도에 따라서 젊어가지고 단기 출가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단기 출가하려 했는데 이 몽쿠시 절에 가보니까 빨리어도 공부하고 재밌는 겁니다. 그죠? 왕실에 있는 것보다 절이 훨씬 좋아가지고 6개월 있다 돌아오라니까 안 갑니다. 난 계속 있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몽쿠시 몇 살까지 절에 있는가 하면 50살까지 절에 있습니다. 그죠? 있으면서 이 빨리어도 잘하고 해가지고 유명한 빨리어 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어 경전도 다 읽어보는데, 그래서 몽쿠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태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불교 경전도 수집하고 방콕에 있는 사찰도 정비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몽쿠시 빨리 3장을 공부해 보니까 태국 불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율장에 의해서 보니까 제가 이 단마체디
남부 미얀마의 왕 이야기할 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시마석이 깊이가 1.5m 정도 돼야 수계를 받는 공간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데 태국의 기존의 불교 교단 마하니까야도 시마 깊이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제?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보면 엉터리인 거라. 이 담마체디가 고민했듯이 자기도 제대로 시마가 안 만들어졌다면 내가 진짜 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몽쿠시 왕자였을 때 출가했을 때 결심합니다. 일주일 안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출가해가지고 세속의 길을 가겠다. 근데 이제 한 5일 정도가 됐을 때 미얀마의 박해를 피해서 태국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모온족인데 이 모온의 스님들이 몽쿠단에 가가지고 당신하고 똑같은 고민을 우리 남부 미얀마에 담마체디가 있고 그래서 담마체디가 맞는 게 깔라니 시마다. 스리랑카의 깔라니 강에서 시작된 이 수계 전통은 아주 제대로 수계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스님들. 그치? 그래서 몽쿠시 가마를 받고 자기도 미얀마에서 내려온 이 모온족 방식으로 수계를 다시 받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지금 현재도 우리 저기 남방에 가면요. 태국 스님들은 승복이 좀 오렌지색이고요. 미얀마 스님들은 이 승복이 나무색에 좀 진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양쪽 스님들이 옷도 다르고 그다음에 범한 계열의 이 타이 내지 몬 계열의 인종도 다르고요. 뭐래도 항상 대립을 합니다. 그죠? 근데 왕자가 직접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미얀마의 불교식으로 수계를 받았다는 게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아지고 막 그래야 되니까 사실상 이 왕자를 따르는 사람들, 몽쿠들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이름을 담마유띠까라 했습니다. 담마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유띠까는 유크인데 유크는 링크 안에 연결되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직접 연결된다. 이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가 끝나고 봉암사에서 스님들이 모였을 때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살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빨리 경전을 토대로 부처님과 함께 살겠다. 부처님에게 돌아가겠다. 이게 정확하게 이 담마유띠까입니다. 담마유띠까인데 이렇게 담마유띠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몽쿠 왕이 몽쿠시 있을 때는 정식 공식 종단으로 이래 인정받지 못했지만 1905년에 공식적인 종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담마유띠까가 태국의 양대 종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태국에 가면 마하니까야가 있고 담마유띠까가 있고 마하니까야는 소속된 불교 대학이 마하출라롱콘 라자 비디아라야라는 아유타에 있는 거대한 이 불교 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 담마유띠까는 마하마쿠시라고 해요. 살라야 그러니까 이 아유타야는 조금 동쪽이라면 이 살라야는 태국 서쪽인데 서쪽에 가면 있는 이 마하마쿠스를 중심으로 이 불교 대학을 만들어서 불교 교단을 유지하는데 이 담마유띠까는 사실상 왕자였던 몽쿠시 시작했기 때문에 왕실 불교 교단에 가까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몽쿠시 이렇게 불교를 개혁하는데 되게 재밌는데 여기가 이 담마유띠까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왓 보로와니웻 위할은 방콕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배낭여행 가면 우리 방콕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까오산 로드라고 있습니다. 방콕 이쪽 서쪽인데 그죠? 서쪽 강동 쪽에 까오산 로드 한가운데 있습니다. 왓 보로와니웻 위하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교 사원을 만드는 걸 라뜨나 고신 스타일이라는데 건물은 꼭 서구식으로 만드는데 지붕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태국식으로 하고요. 도자기를 잘라가 막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도자기를 쫙 이렇게 잘라가 붙여서 아름답게 건물을 만드는데 바로 왓 보로와니웻 위하르는 바로 한쪽 구석에 꾸띠가 있는데 꾸띠라 하면 보통 이래 나무로 이래 조그맣게 만들어 이제 스님들이 사는 곳인데 이거는 꾸띠인데 되게 좋지. 왕실 꾸띠입니다. 태국 왕가의 왕자나 이런 분들이 단기 출가할 때 주로 머무르는 곳이고 바로 이곳이 몽쿠시 왕자였을 때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 빨리 경전을 공부하고 우리 불교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심각하게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몬족 스님들이 왔고 몬족 스님들의 이야기를 받은 여기 이제 몽쿠시 왕이 됐을 때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게 쫄라롱콘인데 그래서 몽쿠시 태국 짜끄레 왕조의 네 번째 왕 라마 4세고 쫄라롱콘이 라마 5세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두 분이 왕이 됐을 때가
1850년부터 1910년인데 1850년부터 1910년까지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유럽의 식민지가 됩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에, 캄보디아 프랑스에, 라오스 프랑스에, 미얀마는 영국에, 말레이시아는 영국에, 그죠? 태국만이 독립을 유지했는데 이 독립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두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태국의 이 짝그리 왕가가 이제 존경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바로 왓 보로와니 위알은 한쪽 구석에 가면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지금 보이지? 연못 보이는데 바로 이 연못에 뗏목을 띄우고 수시마를 만들어서 수계를 받은 게 이 몽쿠시고 바로 이 수시마에서 이 수계를 받은 게 오늘날 탐마유티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콕에 가시면요, 이 아스팔트가 이 엄청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렇게 달가집니다, 그죠?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 신발 신어도 밑에 열기가 후끈후끈 느껴지는데 탐마유티카 스님들은 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리 율장에 의하면 스님들은 맨발로 걸어야 되니까. 그지? 마하니까야 스님들, 기존에 승단 스님들 신발 신고 어떤 멀리 갈 때는 툭툭 타고 쫙 이렇게 탐마유티카는 자기들은 개혁 종단이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냥 맨발로 막 이렇게 막 그러네. 그렇게 보면 이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기존의 태국의 교단인 마하니까야와 탐마유티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보란 캄마탓이라고 고대 업처 수행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건 이제 탁신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요 탁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업처 수행 운동이 1970년이 되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한 이 업처 수행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담마까야라고 하는데 이 담마까야가 지금 현재 태국에서 엄청나게 큰 불교 교단으로 성장해가지고요. 한 번 수계를 하면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기 출가를 해가 수계를 할 정도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면서 어떤 태국의 신흥 불교 교단이 되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전통 종단하면 태국의 이 두 가지 이 담마유티카와 마하니까야인데 여기에 담마까야까지 해서 세 개의 불교 교단이 오늘날 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담마유티카와 마하니까야는 태국이 불교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문화적으로 지배합니다. 태국이 불교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인데 사실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마하니까야와 담마유티카는 태국에 있는 왕실의 후원을 받는 마하니까야와 담마유티카 밀접한 관계를 받으면서 엄청난 이제 후원을 그쪽에서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타이족의 세계에서 미얀마에 있는 시안족까지 포함해서 이 태국 불교의 위상은 아주 크고 바로 따라서 이 태국 불교가 오늘날 사실상 동남아시아 불교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동남아시아 불교의 종주국은 미얀마였죠. 미얀마였고 원래 힌두교의 종주국은 캄보디아였는데 지금 현재는 태국이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는 미얀마가 왕가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왕가가 없는 상태에서 불교의 최대 후원자가 사라지다 보니 미얀마가 저렇게 약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불교는 허무하게 몰락해 간 게 아니라 명상을 중심으로 오늘날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위파사나 명상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미얀마 불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마유티카를 이제 만든 몽쿠스는 이제 라마 2세의 아들이었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왕가에서 이제 이 몽쿠스에게 스님 고만하고 환속에가 왕이 되려는데 이 몽쿠시 거절합니다. 나는 절이 더 좋으니까 우리 배다른 형님에게 왕위를 물려주라. 물려줬는데 또 한 15년인가 20년 지나서 자기 형님 먼저 돌아가시니까 왕가에서 다시 와가지고 몽쿠단데 진짜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환속회가 왕이 돼달라 해가지고 이분이 50이 돼가 환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20년 왕을 하고 70 정도 돼가 돌아가시는데 태국 왕가는 이제 왕이 되면 예법에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이 태수들 지역의 영주들이 보낸 공주하고 다 딸들하고 다 결혼합니다. 그죠? 태국 왕들은 보통 부인이 한 20명, 30명 이래 되는데 요즘 왕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몽쿠스는 20년, 50살에 환속해가지고 70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인이 한 26명 있었다 그러고요. 자식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출라롱콘이고 따라서 이 몽쿠스과 출라롱콘이 식민지 시대
때 태국의 독립을 지켜냈다 하는데 몽쿠도항의 오래된 사진 중에 자기가 환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승려로서의 이 붉은 옷은 입지 못하고 흰색 옷을 입고 왓 보로와니 웻 위아르네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국민들에게 법문을 했던 그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태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데 태국 불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요 몽쿠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태국이라면 미얀마는 국가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윗바사나라는 이 새로운 명상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불교를 이제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윗바사나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아주 많은데, 1980년대 후반, 199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율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나갔는데 스님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가지고 많이 가신 곳이 태국하고 미얀마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남방불교에서 보면 수계 전통이 이렇게 연속되는 게 아니라 수계 전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남방불교에서 이제 대승불교를 바이툴랴 광설이다 그럽니다. 그죠? 전통적이지는 않고 뭔가 좀 이렇게 확장된 의미의 스님이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스님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스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우리 동남아시아의 스님들, 특히 그 중에서도 담마유티카 같은 수계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승불교 스님들은 제가 신자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스님들 물어보면 요런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담마유티카 스님들이 제일 안쪽에 앉고 마하니카의 스님들을 그 밖에 앉고 우리 한국 스님을 포함한 제가자들은 문 옆에 이렇게 앉았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에는 가니까 명상센터, 위파사나 명상센터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국 스님들 엄청 잘해줘요. 왜냐하면 위파사나 명상센터는 동남아시아에서 정통성을 가진 사원 전통이 아니라 명상 전통이고, 이 명상 전통은 이 수계 전통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위파사나를 더 잘하고 더 잘 가르치느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파사나 명상센터의 스승은 스님도 되고 일반인도 되는, 그제 반성반성.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는 우리 스님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이 우리나라에 1990년대에 한 분씩 두 분씩 남방불교의 위파사나의 명상에 빠진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위파사나에 대한 교육을 미얀마에서 받은 다음에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와가지고 선방에 가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는 가나선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앉아서 이제 위파사나를 하는데, 제가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2시간 명상한 다음에 1시간은 밖에 나가서 경행을 한다 그래요. 위파사나 하면 경행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행하는 스님들은 자기들 보기에 저 위파사나 하는 스님들이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가 좋아진 스님들 중에는 선방에 와서 이제 우리 큰 스님들에게 막 이렇게 당신들 지금 하는 가나선 이거는 엉터리다.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가짜 선이고 진짜 부처님이 했던 거 위파사나니까 우리 위파사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스님들까지 이제 막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위파사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가 2011년 이전부터 좀 철저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남방 미얀마의 위파사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커졌느냐. 물론 우리 초기 경전에 뭐 대념척경 같은 경전에서 위파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초기 경전에 나오는 위파사나 이야기는 아주 기본적인, 그죠? 자세하게 지금 현재와 같은 행법을 갖춘 위파사나에 대한 설명 안 나옵니다. 아주 집이라고 하면 뼈대 정도 되는 것밖에 없고요. 사실상 지금 이 우리가 미얀마를 통해서 하고 있는 뭐 마하시 위파사나라든지 파옥이라든지 고행가라든지 전부 다 사실상 현대에 새롭게 개발된 행법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왜 부처님의 명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행법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법을 설명할 때 위파사나의 스승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코끝에 집중하는 것이 대념처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몸의 신체에 접종하는 것이 우리 초기 경제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법을 초기 경제에다 갖다 맞추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초기 경제에 내는 명상이 되고, 이걸 그냥 믿어버리면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윗바사나 이게 부처님이 한 거다 이래 이제 돼버리는. 사실 이제 이런 거 문제가 생긴데, 근데 우리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가나선은 어떻습니까? 대종고 때니까 중국 송나라 때지. 그러면 보통 한 1200년, 1300년 정도 우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남방불교에서 하고 있는 요 행법들 언제 만들어진 건 사실상 1900년대에 다 만들어진 거네. 어디가 더 오래됐습니까? 우리 오래되는 거 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가나선이 훨씬 더 오래됐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우리나라 가나선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면서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딱 가나선 하나로 완벽하게 통일대가 이래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최초로 우리 가나선에 적수가 제대로 생긴데, 요게 이제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윗바사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명상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나눠지는데, 사마타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것이라면 윗바사나는 지혜를 가지고 통찰하는 걸 우리가 윗바사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인가 했을 때 보통 저희들이 아니짜 두카 아나타, 그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데, 어째 됩니까? 아니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 두카,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으므로 결국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뿐이지. 아나타, 이 세상에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아니짜 두카 아나타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의미인데, 윗바사나는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매 순간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세계에 더 이상 우리에게 집착할 것이 없고, 따라서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욕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의 욕망이 남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미얀마에서는 어떤 지금 현재의 이 윗바사나 전통이 아쇼카 왕 시대에 이미 미얀마에 전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이제 믿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로 명상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 불교 교단을 떠나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3차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미얀마가 패하는 시기니까, 이때가 보통 1820년대 1차 전쟁, 1850년대 2차 전쟁, 1880년대 3차 전쟁, 바로 요 시기가 이 미얀마에서 윗바사나가 이제 확립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53년부터 1878년까지 미얀마의 왕이 민돈인데, 이분이 이제 미얀마의 마지막 성군이라고 하는데, 이분 좀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얀마의 왕이 되었지만 미얀마가 2차 영국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남쪽 지역을 전부 다 뺏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랑군 있는 요 남쪽 지역 전체가 다 영국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아라칸 우리 서쪽 해안 지역 땅은 1차 전쟁에 지면서 다 줘버리니까 미얀마가 내륙 국가가 돼버리는데, 영국은 내륙 국가가 되면 미얀마가 잘 못 살 줄 알았는데, 민돈 때 미얀마가 되게 부유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 배운 면직 기술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 그 섬유를 생산해가 이걸 어디에다 팔았는가 하면 윈난성을 통해 중국에 팔았는데, 중국 시장이 엄청났잖아요. 그죠? 부유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도는 미얀마 최후의 이제 성군으로서 불교에도 깊이 기이하고 미얀마를 상당히 발전시키는데, 이분이 왜 불행했는가 하면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왕이 되면 지역에 있는 장관들이 딸들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부인들이 많다 보니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아들들이 보면 자기가 왕이 되려면 자기 형제들 다 제껴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새로 태어난 아들들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민돈이 가장 신뢰했던 이 나이가 있는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민돈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미리 발각되면서 아버지가 직접 이제 자기 자식들을 다 처단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돈 왕의 집권 후반기가 되니까 국가도 부유해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얀마가 결집을 해가지고 불교 경전 전체를 석판에 새깁니다. 우리 그게 만달레에 가면 남아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불교가 강했는데, 왕은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 내가 너무 살기 힘들다 하니까
최초로 이 당시에 미얀마 불교 교단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왕을 위해서 우리가 위파사나를 가르치자. 왜냐하면 위파사나를 가르치면 안 그래도 이 세상이 힘든 것인데 굳이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않고 원래 이 세상이 그런다는 걸 알아차려가지고 왕의 아픔을 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1860년대 정도가 되면 60년대 중후반 미얀마 왕실에서 미얀마의 귀족들과 일부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위파사나 명상 운동을 시작했다는데 이게 불교 교단 밖으로 명상이 나온 첫 번째 사건입니다. 동남아시아. 그 전까지는 명상은 철저하게 교단 안에서 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던 것이 1885년이 되면 3차 미얀마 영국 전쟁에서 미얀마가 완벽하게 이제 국가가 사라집니다. 그죠? 국가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째 됩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왕은 불교 교단의 짜뚜 빠짜야 다야까 교단이 지속될 수 있는 네 가지를 제공하면 교단에서 불교 교단에 뭐를 줬습니까?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정통성을 줬는데 요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 영국 정부가 식민지 정부가 불교를 이렇게 찬양하고 불교 떠받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불교를 연구를 했겠죠. 왜냐하면 불교 인구를 기독교로 만들려고 뭐 우리 식민지 시대 때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장 큰 후원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왕가가 무너지면 불교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었고, 그다음 각 지역에 있는 사찰들이 다 약화가 되는데 바로 이 시기 미얀마의 불교가 약화되던 시기에 1911년입니다. 민군 사야도가 미얀마 전체에서는 최초로 미야홀라라는 지역에다가 위파사나 수행센터를 가르치고 세우고 직접 위파사나를, 왜냐면 위파사나를 가르치니까 이 그 왕가의 후원 없이도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충분히 이 수행센터가 지탱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기 통계조사를 보니까 미얀마의 시골 마을에 1800년대에는 절이 한 20개 있었는데 1900년대가 되니까 절이 이제 한 10개 정도로 줄었다가 1950년이 되니까 절은 5개로 줄었지만 명상센터가 20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얀마 불교가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미얀마 민돈이 이제 지배했을 때는 남쪽과 북쪽이 다 사라져버리고 중앙만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미얀마가 축소되었던 어떤 이런 이제 아픈 시기를 거치면서 미얀마의 명상이 국가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미얀마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인도와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미얀마가 처했던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위파사나를 중심으로 미얀마가 이제 개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미얀마가 초창기에 되게 잘했습니다. 그죠? 우리 미얀마가 치타공도 점령하고 오늘의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의 나그푸르 이런데 북쪽으로 올라가 마니푸르 이런 것도 점령하고 그랬는데, 영국이 해군을 파견해가지고 미얀마 남쪽을 공격하면서 미얀마가 무너지는데, 이것도 이제 또 불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얀마가 이렇게 내려와서 점령한 곳이 어딘가 하면 보통 우리가 쉐다곤이라고 그러는데, 쉐다곤은 오늘날 양곤에 있는 남방불교 최대의 불탑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처음 제가 양곤에 갔을 때 요 쉐다곤 불탑을 한 바퀴 도는데 7시간 걸린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돌 수가 없습니다. 불상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스님들도 나타나고 신도들도 다 다르고, 이게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가장 어떻게 해야 돼요? 홀리 오브 홀리,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 바로 이 쉐다곤 불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조금 옛날 이야기지만 부처님께서 우리 율정에 보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 우르벨라에 7주 동안, 그러니까 77, 49일 동안 계속 머무르십니다. 그죠? 그 49일 동안 이제 부처님께서 머무르시는데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수자타가 올린 공양을 먹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마지막 7주가 됐을 때 바로 이 부처님께서 앉아있던 옆을 상인 2명이 지나갔는데, 이 상인 2명, 따푸샤와 발리카라는 상인 2명이 지나갔는데, 현장 스님에 의하면 이 상인 2명은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에 있는 하다 출신의 상인이고, 남방불교에 의하면 바로 이 쉐다곤 불탑이 있는 이쪽 미얀마 남부 지역 출신입니다. 그죠? 근데
천신이 여기 지금 깨달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너 가지고 있는 다 팔아가지고 그분에게 공양을 올리면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꿀하고 라이스 케이크를 구해가지고 부처님에게 올린데 이게 부처님의 최초의 깨달은 다음에 받은 공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은 불법승 삼보에 기합니다. 왜냐하면 붓다 담마 상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이 만드신 교단에 기이하는데 지금 이때는 부처님이 막 깨닫고 나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부처님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상가가 없지. 그래서 우리 불교 역사상 유일하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기이한 사람이 바로 이 따뿌샤와 발리카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그렇게 기이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이분이 올린 공양을 받는데 바루를 통해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불교 교단이 바루를 허용해주고 바루를 통해서 공양을 하는데 공양이 끝나니까 이 두 사람이 부처님한테 자기들이 먼 데서 왔는데 앞으로 다시는 부처님을 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뭐 선물이라도 좀 주면 우리가 들고 가서 영원히 부처님을 기억하겠다. 이래. 부처님 줄 게 없으니까 뭐를 줬겠습니까? 머리카락을 딱 이제 뽑아가 주는데 6개에서 8개 정도 된 머리카락을 뽑아가 주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머리카락은 부처님의 신체 일부니까 뭐가 됩니까? 샤리히라카, 사리가 되지. 요거를 가지고 와서 만든 불탑이 바로 이 셰다곤이다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얀마 불자들에게 셰다곤은 자신들의 고향인데 영국이 1차 전쟁에서 이 치타곤과 이 위에 있는 그 마니풀에서 밀리니까 함대를 바로 이 그 양곤에 파견해 가지고 바로 이 셰다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얀마의 왕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불교인데, 그지?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요 셰다곤을 다시 얻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해 가지고 결국 이 셰다곤 때문에 1차 미얀마 전쟁에서 지고요. 2차 미얀마 전쟁도 지는데 왜 벌어졌는가 하면 영국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미얀마 남부 지역이 아주 곡창지대라 마음이 들어가지고 차지하고 싶은데 차지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불교를 이용합니다. 어쩌는가 하면 우리는 절에 들어가면 어쩌면 신발 벗고 맨발로 들어가잖아요. 미얀마 사람들은 요 셰다곤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맨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영국 군인들이 여기 군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미얀마 관리들이 제재를 하고 요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2차 전쟁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남쪽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민돈입니다. 제가 요 보여드리는 민돈이고 따라서 이 민돈이야말로 이 위파사나를 최초로 이제 시작하신 분이 되고 그다음에 민돈의 아들인데 티보입니다. 티보. 이분이 이제 미얀마의 마지막 왕인데 이분은 결국 3차 앙글로 버미스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즉시 인도로 유배돼 가지고 결국 고아 있는 지역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가 미얀마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개발이 되고 확대가 되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단순화돼 가지고 힐링과 같은 것이 되고 영국으로 넘어가니까 이 위파사나의 단순한 이 행법이 중증 우울증 환자들에게 적용하니까 자살률이 70%에서 30%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영국에서는 NHS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간호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요걸 가르치라고. 그 정도로 이제 각광을 받는데 바로 이게 이제 남방불교의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제가 남방불교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조계종은 고려시대 이후로 고려말 이후로 가나선 하나로 단일화되면서 이때까지 명상에 있어서 적수가 없었는데 제대로 된 적수를 이 미얀마의 위파사나를 만나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진짜 명상 붐이 일어나고 수없이 다양한 명상들을 우리 국민들이 체험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명상을 찾아가고 어떤 이런 속에서 위파사나도 발전하고 가나선도 발전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도 남방불교의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한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영향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태국의 양대종단과 그다음에 이 그 담마카야 신흥종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있는 것과 그리고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위파사나라는 명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시 불교가 부흥되고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